여러분 15억 상가가 반값에 팔렸다? 이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면 사실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빌딩 내 상가입니다. 그 상가의 낙찰가율이 무려 말입니다. 53.2%예요. 그러니까 감정가가 100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실제 낙찰된 금액은 53.22에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반값에 낙찰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반값에. 야,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그런 일이 세종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빌딩 내에 있는 상가였는데요. 고운동 한 빌딩에 있는 상가 114제곱미터짜리입니다. 그것도 1층 상가예요. 감정가가 얼마였나 하면요. 15억 2,200만 원이었습니다. 실제 낙찰가는요. 8억 1천만 원이었어요. 두 차례 유찰됐거든요. 두 차례 유찰되면 유찰될 때마다 이게 쭉쭉 떨어지잖아요. 한 번 매각이 무산될 때마다 30%씩 최저 입찰가가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두 번 유찰이 돼서 실제 경매에 올라갔던 가격은 7억 4천만 원인데 8억 1천만 원에 이게 낙찰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진짜 심각하죠. 진짜 심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 실물 경제가 이제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이제 줄줄이 무너지고 아파트 내놓고 상가 내놓고 이게 이제 아파트 담보로 돈을 빌렸다든가 상가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이 갚지를 못하니까 이제 상가도 나오고 아파트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지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종시에서 이렇게 상가가 경매로 나온 것은요. 이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많아요. 나성동에 있는 또 빌딩 내 상가입니다. 2층인데 전용 98제곱미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두 차례 유찰 끝에 감정가는 5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낙찰가는요.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2억 6천만 원. 낙찰가율은 62.6%였습니다. 62.6%.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야, 이렇게까지 떨어지니까 시장의 불안감 굉장히 커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도담동의 D빌딩에 있는 전용 116제곱미터짜리 3층 상가입니다. 감정가는 4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반값에 최저 입찰로 매각이 됐습니다. 2억 1,600만 원이요. 2억 1,600만 원.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죠. 보람동에 있는 이 빌딩 1층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 65제곱미터인데 최저 입찰가가 4억 3,700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감정가는요. 8억 9,3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반값 수준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반값으로 상가가 이게 낙찰이 된다는 것은 크게 말입니다. 두세 가지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세 가지 이야기를. 그만큼 경기가 나빠지고 있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실물 경제가 무너진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감당하지 못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게다가 코로나19가 오면서 통제 방역을 2년 1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 매출은 안 일어나고 부채만 쌓였잖아요. 처음에는 대출 돌려막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리볼빙 돌려막기를 했어요. 리볼빙 돌려막기.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요 지금 경매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카드사의 경매, 제2금융권의 경매, 그리고 심지어는 말입니다. 제1금융권의 경매까지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제 올 것이 왔다. 심각한 상황이 이제는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이게 여러분 실물 경제가 죽는다. 경기 침체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장사가 잘 됐으면 매출을 일으켜서 원금이고 이자를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원금도 못 갚고 이자를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간다는 뜻이 되니까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진다는 이야기가 저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현장 중심의 경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이제 자영업은 끝났다. 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게 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게다가 식재료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월세는 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중 폭탄이 겹쳤어요. 그러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장사해서 월세도 내고 이자도 갚고 예 그래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과연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을까? 최소한 말입니다. 지금은 지금 뭐 미래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장사하기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진짜 장사해서 원금 갚고 이자 갚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시장 전체, 우리 경제 전체에도 저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진짜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가만 이럴까요?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상황, 경제 위기의 골이 깊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 반토막이 아니라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만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아파트나 빌딩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표로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